역시 크래미 넣길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저속노화 요리 수업,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좀 뭔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보시면은 노란색 달걀지단, 초록색 케일, 붉은색 당근, 또 여기 크래미, 그리고 보라색 적양배추까지 굉장히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다양하게 쓸 거고요. 거기다가 잡곡밥, 포도부까지 이용해서 든든하지만 예쁘고 건강해지는, 젊어지는 그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크래미는 네. 밀가루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 저속노화 식단에 네. 어울리는 재료인가요? 물론 저속노화에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가공식품도 좀 지양을 하고 뭐 밀가루가 들어간 것도 좀 지양을 하자고 했는데 잘 지적은 하셨어요. 이 크래미를요, 뒤에 돌려보시면은 사실은 밀가루 함량이 많고 또 게살보다는 사실은 명태살이 많이 들어가요. 오늘은 사실은 너무 담백한 메뉴예요. 그래서 약간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걸로 이 크래미를 준비했고요. 난 절대 그래도 크래미가 용납이 안 돼! 그러면은 닭가슴살 있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닭가슴살, 그거 찢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크래미를 쓸게요. 이게 간이 약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음식에서 그래도 이 맛을 끌고 가줄 아이로, 그런 포인트예요. 용납하시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네. 이거 널쩍한 거는 뭐라고 하셨죠? 요거요? 얘는 포두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재료인데요. 말 그대로 두부를 넓게, 얇게 포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파스타처럼 이렇게 썰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약간 김처럼 정사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모양이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하시냐에 따라 골라 쓰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이 포두부를 마치 김밥처럼 재료를 넣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넓은 게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꽤 큽니다. 제 얼굴이 가려져요. 네, 이만한 포두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구매는 어디서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쿠팡에 보시면 여러 브랜드가 있고요. 제가 이걸 좀 갖고 온 이유는 다른 브랜드보다 떼내기가 좀 쉬워요.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브랜드를 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뾰로롱! 자, 먼저 밥에 간을 좀 해줄 건데요. 잘 지은 잡곡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밥을 식히면 식혀서 먹을수록 저항성 성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당 수치가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식혀줄 거고요. 간을 약간 할 거라서 참기름 한 숟갈, 소금 약간 잘 비벼주세요. 간이 센 분들은 세게, 약하신 분들은 약한데 우리가 저속노화는 기본적으로 저염 저당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너무 짠 거보다는 그냥 슴슴하니 간을 한 듬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식혀둘게요. 자, 그 다음에 포두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줄 건데요. 물론 이 포두부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오다 보니까 약간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냥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데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떼주시고요. 이게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분리를 해주시고, 물이 끓으면 살짝 넣고 한 1, 2분 정도만 가볍게 데쳐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벌써 부들부들, 아까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지거든요. 살짝 부드럽게 해주시고, 피디님 그럼 이거 데쳐가지고 찬물에 면처럼 헹궈내면 될까요? 굳이 부드럽자고 뜨거운 물에 담그내를 굳이 또 찬물에 헹굴 필요 없겠죠. 네, 그대로 건져서 식혀주시면 돼요. 오래 안 했고요. 그냥 바글바글 끓는 물에다가 지금 1분에서 2분 사이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왕이면 빨리 식으려면 좀 펼쳐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펼쳐요. 그래서 그대로 식힐게요. 채소 준비하는 동안 알아서 식을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밥과 포두부가 식는 동안에 나머지 재료 손질을 해볼 건데요. 알록달록 채소는 취향대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케일을 좋아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걸 썰 때는 채 썰 거니까 이렇게 돌돌 마신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 창창창창창. 크래미는 그냥 손으로 부드럽게 찢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결대로 찢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크래미 대신에 박달대게나 홍게, 파지살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다리만 뚝 끊어지거나 몸통만 남았을 때 그 파지살만 긁어가지고 또 이렇게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밀가루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크래미 먹는 게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파지살, 파지 대게살 사셔가지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하게 초록색, 보라색, 뭐 흰색, 주황색 했는데 여기 뭔가 한 가지 아쉬운 색깔이 있지 않나요? 달걀 지단입니다. 제가 PD님 오시기 전에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썰어놨어요. 어때요? 잘한 것 같죠? 이쁜데요? 예, 아주 가지런하죠. 제가 이걸 언제 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팔아요. 팔아요? 네. 김밥집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가공된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붙이시고 아니면 이런 걸 사셔도 되고 또는 노란색이 굳이 원한다. 그럼 뭐가 있죠? 노란 파프리카. 네,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색깔 좀 맞추기 위해서 노란색 지단을 샀습니다. 직접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저는 이거 붙이고 있다가는 제 성질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재료를 준비했어요. 예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뾰로롱! 자, 그럼 이제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김밥 싸는 거랑 똑같아요. 몇 년 전에 키토 김밥이라고 달걀 많이 넣은 김밥 기억나시죠? 밥 네. 대신 달걀 넣었던 거. 그거랑 비슷한데 저는 김 대신에 포두부를 쓸 거고요. 또 달걀만 너무 많은 것보다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고 밥도 잡곡밥 위주로 들어가서 뭔가 좀 든든하고 영양 밸런스도 좋고 그렇지만 저속노화에 좋은 그런 메뉴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이렇게 넓게 두시고 여기다가 김밥 말 때랑 똑같이 모든 재료를 골고루 올려주세요. 아이고 참기름의 고소한 향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만만치 않게 우리나라 들기름, 참기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에 살짝 비벼가지고 네,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김밥 싸듯이 가지런히 당근, 그다음에 달걀 지단, 케일. 보통 우리나라는 또 깻잎 많이 넣으시죠. 깻잎도 괜찮고요. 상추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적양배추. 보기만 해도 벌써 입이 터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게 항상 작게 싸자 하는데 이 성격인가 봐요. 꼭 이렇게 푸짐하게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맛을 잡아줄 크래미. 지금 혹시 보셨어요? 제가 크래미하고 당근하고 같이 안 싼 거? 색깔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이런 디테일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밥 말듯이 말아주시면 돼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잘 이렇게 땅땅하게 말 수 있도록 우리 김밥은 최대한 짱짱하게 싸야 나중에 풀어지지도 않고 맛있는 거 아시죠? 최대한 말아주시고 요 양옆에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김밥 형태로 싸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브리또 모양으로 싸는 게 있어요. 브리또는 포두부 위에 재료를 한 3분의 1만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재료 올리고 접어주는데요. 이 접으실 때 보면은 말고 양끝을 접어서 올린 다음에 네, 우리 랩 싸듯이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아주시면은 네, 이렇게 완성이 또 되겠죠. 네, 이렇게 김밥 같은 스타일, 또 여기는 브리또 같은 스타일, 네, 원하시는 대로 골라 드세요. 이게 좀 먹기가 뻑뻑하고 약간 좀 자극적인 맛이 하나 필요하다 싶을 때는 저는 케첩을 이용한 소스나 매실청을 이용한 소스를 많이 써요. 새콤한 맛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밋밋한 맛을 좀 또 크래미와 함께 자꾸 끌고 와준 역할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매실청에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파슬리 가루 이렇게만 섞어서 살짝 끼얹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역시 크래미 넣길 잘했어요. 잡곡밥이 일반 흰밥보다는 뻑뻑하잖아요. 진짜 오래 씹게 돼요. 근데 식사는 오래 씹고 천천히 할수록 좋은 거 아시죠? 포두부가 고소하니 이게 밥이나 김으로 많은 거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당근이나 뭐 케일이나 양배추가 생재료인데 혹시 생채소가 좀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볶아서 김밥 하실 때처럼 볶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속노화 메뉴로 포두부, 잡곡밥, 여러 가지 채소를 이용한 포두부 마리밥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봄 소풍 시즌에
도시락으로 싸가기도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실 때 식사 대신 또 드시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또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젊어지는 마법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